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교육감 김지철이에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9일에는 중학교 3학년, 4월 16일에는 중학교 1, 2학년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이제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가 온라인 개학을 맞아 오늘부터 원격 수업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학교 개학을 하면 이곳에서 들은 수업 내용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과 함께 토론도 하고 과제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환경이라 교실 같지는 않지만 온라인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펼치면서 즐거운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선생님은 이번에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에 기술과정 3과목이 신설이 되면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게 된 황정욱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매주 월요일 3교시에 이 시간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처음 단원 소개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틀었어요. 선생님 어디 숨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기술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영상을 하나 틀어봤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떨렸던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만나봐야 될까. 그리고 지금 댓글창을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면서 기술과정이 왜 있지? 기가 뭐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기술과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지금 한 달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만나는 시간 동안 선생님이 계획하고 있는 목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업 전반적인 목표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꽤 긴 시간 동안 학교 등교를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개학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등교를 해서 학교에 돌아갔을 때 이 기술과정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 지식을 탄탄하게 쌓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면 수업 내용을 듣는데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체의 목표를 처음으로 이제 PPT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자, PPT를 보면 여러분들 수업 전체의 목표가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업 전체의 목표는 등교 전에 기초 체력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이 친구 몸 너무 좋죠? 물론 선생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다시 등교를 해서 돌아갔을 때 얻고자 하는 기초 지식을 얻는 이 시간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즐거운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목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만 지켜준다면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즐겁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대답을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답은 간단한 대답도 돼요. 네, 아니요, 안녕하세요 이런 대답도 되고요. 또는 선생님이 중간중간 물어보는 수업 내용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대답을 여러분들이 다 해주게 되면 선생님이 댓글창을 보면서 최대한 많이 읽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갔어요. 이 타임에서 한번 대답을 한번 읽어보면 다 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그런 대답들 해주는 거예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매너 있게 채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매너 있는 채팅은 뭐냐면 아마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학교도 가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서 굉장히 좋고요. 이런 기회인 만큼 우리가 서로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서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매너 있는 채팅의 예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잘생겼어요. 선생님 진짜 잘생겼어요. 뭐 예를 들면 선생님 너무 잘생겼어요 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한테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혹시 어디 학교에서 왔어요? 다들 학교가 어디예요? 답변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댓글창이 한 5초에서 8초 정도 걸려요. 사심 채우기 위한 방송 맞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어디 학교에서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두정중에서 온 친구들, 엄사중, 현석이는 내포중에서 왔고, 닉네임을 모르겠어 천안 용곡중 친구는 닉네임 바꿔주세요. 인정, 하영, 많이 학교에서 많이 왔네요. 네, 대천중학교도 보이고. 네, 이렇게 자기 학교들 여러분들 우리 일주일에 한번 3교시에 만날 때마다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한 개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기술과정은 1, 2, 3권이 아니라 1권하고 2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과정 책 지금 2권 중에 우리 3학년은 어디 수업을 나가고 있는지 선생님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디 정도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어디 나가고 있다. 선생님 저희 학교는 천안 용곡중인데요. 지금 어디 나가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그 진도에 맞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준비하는데 그 진도 부분에 공통되는 부분을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댓글 올려주세요. 은봉중학교도 있고 정빈이 엄중, 세연이 두정중. 네, 엄중. 엄중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요. 도니 버밀리언. 너는 우리 학교는 기가 진도로 안 나갔어? 실습 위주로 했었구나. 실습 위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성안중학교, 동중.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이 진도를 쭉 올려주고 있는데 이 스트리밍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보다 지금 어쩌면 조금 더 시간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진도를 생각해서 가지고 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서부터 수업을 준비를 했냐면 여러분들 기술 파트를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수송기술과 효율이라는 단어를 준비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학교들 진도 나간 거를 조사해 보니까 정보통신기술 영역을 나가고 있는 학교가 꽤나 많더라고요. 또는 그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 학교가.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수송기술과 효율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교 그리고 많은 학교들에서 그 부분을 나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공통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 단원을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이번 한 달의 기간 동안에는 수송기술과 효율에서 핵심적인 부분만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PPT 화면 봐주세요. 자, 화면을 보면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 바로 에너지의 이해입니다. 이 에너지의 이해, 그림 나와 있죠. 리그 오브 땡땡땡이라는 게임에서 선생님이 일러스트를 가져왔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뭔가를 타고 다니는 친구예요. 우리가 수송 기술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일러스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단원명을 읽어보면 왜 중단원 1부터 안 나가고 왜 중단원 2부터 나가요? 선생님 여러분들 여기 수송기술과 효율의 1단원에 보면 수송기술에서 수송수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수송수단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전에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수송수단, 자동차나 배, 항공기에 들어가는 이 연료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르키보다는 야스오가 적합하다고 물음풀무 친구가 얘기했는데 선생님 다음에 자동차 할 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배야 형이 왜 저기서 나오냐. 코르키가 나이가 굉장히 많죠. 우르고 또 수송기술 맞다고 생각해요. 뭔가 타고 다니니까. 신재생에너지랑 정보통신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주영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정보통신기술 시간은 선생님이 시간이 좀 남게 되면 이어서 좀 나가려고 해요. 수송기술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래서 보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학습 목표는 에너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에너지는 무엇이 있는지,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를 볼 거고 이어서 에너지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인 화성에너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인정 친구는 여기 배웠어요? 근데 선생님이 수송기술을 배울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못 배울 만한 부분도 많이 가져왔으니까 다시 보면 또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보죠. 첫 번째 에너지. 그림 하나 나올 건데 뭔지 맞춰주세요. 자, 얘들아 이 그림 뭘까요? 이것도 물론 선생님 사진 아닙니다. 이것도 선생님 아니고 이거는 화석을 통해서 복원한 고대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이 고대 인류의 모습 사진을 왜 보여줬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우리 조상님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인류의 진화, 혹성 탈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고대 인류의 사진과 그 다음 나온 사진을 이어서 보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죠. 예. 아주 귀여운 친구가 하나 나왔는데 이 친구 얘들아 혹시 누구야? 이 친구 누굴까요? 그렇죠. 이 친구는 둘리입니다. 둘리. 지금 여러분들 많이 대답을 잘해주고 있어서 대답 너무 잘해서 고마워요. 지금 둘리 나와 있는데 뜬금없이 수송기술에서 둘리가 왜 나왔을까? 여러분들 둘리는 선생님 때 봤던 애니메이션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마 둘리 풀 버전은 못 봤을 거야. 근데 이 둘리가 여러분들 둘리의 종족이 뭔가요? 둘리의 종족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초록괴물이 아니라 공룡입니다. 둘리는 공룡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공룡이 멸종했다고 이야기되는 것 중에 많은 이론 중에 하나가 공룡은 왜 멸종했나요, 얘들아? 왜 멸종했어요, 공룡? 몰라요? 동식이형 광팬 공룡인지 몰라? 둘리는 공룡이에요.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지금 친구들이 다 잘 얘기해 주는데 운석이나 화산 폭발, 그리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에 가설이 많은데 그 중에 이 여러 가지 가설 중에 빙하기로 인해서 멸종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공룡이 빙하기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멸종을 한 거야. 하지만 우리 고대 인류는 빙하기처럼 추운 시기를 극복해냈습니다. 혹시 빙하기처럼 추운 시기를 뭘로 극복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뭘로 극복했을까 얘들아? 우리 진짜 추워. 너무 추워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이겨냈지? 정답은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불입니다. 불로써 이겨냈어요. 이 불로 이겨낸 빙하기를 불을 통해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알다시피 빙하기 시절에 우리 고대 인류에게 롱패딩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패딩 조끼 있었어? 없었죠.
핫팩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무라는 땔감을 이용해서 불을 지피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을 통해서 우리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공룡처럼 두꺼운 가죽을 가진 종족도 이겨내지 못했던 빙하기를 극복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불을 통해서 이겨냈습니다. 뭐 손난로나 롱패딩 같은 그런 여러분들 중간중간 선생님이 혼자 친 드립을 여러분들이 쳐줘도 돼요. 선생님이 알아서 답변들 잘 읽어주겠습니다. 대신에 매너 있는 채팅, 선생님 잘생겼어요, 롱패딩,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고맙습니다. 지금 뭐 손난로 얘기도 많이 해주고, 덕배야 선생님 마음에 들어 해서 고마워. 고맙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이어서 사진 하나 볼 건데, 자, 얘 누구예요? 이것도 선생님 아니야, 당연히. 자, 여기는 지금 보면은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뜬금없이 농사 짓고 있는 사진을 왜 보여줬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없겠죠, 당연히. 소는 성인 남성 3명에서 또는 5명까지의 힘을 한 번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농작물을 경작을 할 때, 밭을 일굴 때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소의 힘을 얻어내는 거야. 근데 이 소의 힘을 얻는 게 뭐야? 여러분들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이 사진에 소의 힘을 이용하는 기술적 도구가 나와요. 아마 기술과정 1권 제조기술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 소를 일궈내는 이 소의 힘을 이용하는 기술적 발명품, 이거 뭐죠? 우리나라의 전통 기술이야. 뭔지 아는 사람? 볼까요? 자, 소의 힘을 이용. 그렇죠. 나나나나, 태릉이야. 허윤, 윤이, 동탁이. 동탁아 농기계 중 농기개겠지, 농기거가 아니고. 기염이, 염이야. 경운기는 차야. 용남 중 또 땡땡 친구가 쟁기라고. 다 지금 쟁기라고 잘 얘기해줬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쟁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나 또는 평소에 쟁기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쟁기의 구조, 쟁기를 왜 공부하지? 몰랐을 텐데, 우리가 쟁기를 배웠던 이유는 바로 뭐야?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굉장히 많은 힘을 소가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기술적 발명품이에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소의 힘을 얻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발을 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빨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와 배, 항공기를 발명을 했던 겁니다. 이 기술적 발명품이자 기술의 의미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나왔던,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불에서 나왔던 열에너지나 소에서 나왔던 운동에너지의 개념을 바탕으로 에너지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PPT 화면을 이어서 보면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선우야 멋지다고 해서 고마워. 수공업 얘기, 맹스크. 인간은 게을러지기 위해 기술을 개발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다른 말로 쓰면 인간은 편리해지기 위해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편리해지기 위해서 오히려 더 게으르지 않고 더 발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뽀규, 이거 과학이요? 사실 기술과 과학은 떼놓을 수 없는 것들이긴 합니다. 기술은 역사 속에도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전통 기술로도 해서 우리나라 예전에도 쭉 존재해왔던 거죠. 자, 다음으로 에너지 자원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할 것은 에너지에 대한 소개를 좀 했고, 이제 이어서 에너지 자원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인 화석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석 에너지 아는 대로 좀 선생님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화석 에너지. 혹시 화석 에너지라고 하는 게 종류가 뭐뭐 있을까? 배운 사람 있어요? 화석 에너지. 그렇죠. 스크가 석유 얘기했고, 석유하고 또 뭐 있어? 화석 에너지 종류? 석유하고 선생님이 2개 더 할 거야 오늘. 그렇죠. 근데 누구지? 예현이 석탄, 석유, LPG 천연가스, 주영이 천연가스, 현석이 석유, 석탄, 돈이 버밀리언 친구 석유, 석탄, 천연가스, 풀카운터 석탄. 아지르가 왜 나와? 종영이 오일샌드,
태응이도 잘 얘기하고 덕배 다 나왔다? 다 나왔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화석에너지의 종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 중에 석탄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석탄은 땅속에서 만들어진 흑갈색의 암석이에요. 여러분들 석탄을 직접 본 적은 없겠지만 연탄은 본 적이 있지. 연탄을 보면 사용하기 전에 연탄은 굉장히 검정색을 띠고 있어요. 왜? 주성분이 탄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성분 탄소를 띠게 되는 물질 자체는 검정색을 띱니다. 그래서 흑갈색의 암석의 형태가 바로 석탄이고 우리가 최초로 사용을 했었던 화석연료입니다. 자, 그래서 석탄에 대한 간략한 의미를 알아봤고 이제 이 석탄을 어디서 이용을 했었는지 그 석탄의 이용 분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이 그림 또 아는 친구 있으려나? 이 그림 뭐예요? 뭐 이 그림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늘 단골 멘트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뭐 라떼 말이야. 나 때 썼던 거야. 선생님이 국민학교 다닐 때 썼었어. 실제 선생님이 썼었던 우리 기술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알 수 없는 친구 윤희 앞뒤가 똑같은 난로 의학 종현이 난로 세안이 도시락 잘 얘기했습니다. 현서가 신한카드가 왜 나와? 에이스 서윤이 난로 준용이 난로 잘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꽃머는 아니고 좀 라떼를 좋아하는 죄송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 난로는 실제 우리 검정고무신이라는 애니메이션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영이가 학교에 가서 난로 위에다가 도시락을 데워서 먹었었죠. 그래서 선생님 때 석탄 가져오라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지금 우리 행정실이라고 하지 예전에 행정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 가지고 석탄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이 가지고 온 석탄을 석탄난로 안에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은 연탄으로 하루 종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 고구마도 구워서 먹고 그 위에 도시락도 데워서 먹는 등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석탄은 또 어디서 사용되는지 살펴보죠. 자, 석탄은 이곳에서 또 쓰여요. 여기는 어디냐? 바로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지금 석탄을 대량으로 태우고 있는데 이 대량으로 태우는 이유는 바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에너지는 순환을 합니다. 알다시피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불이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를 통해서 따뜻하게 하고 석탄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은 고열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기를 만들어요. 바로 이걸 발전이라고 하죠. 이 발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얘기해줬던 화석에너지 두 번째를 보죠. 화석에너지 두 번째는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 우리가 유니버스 선생님 몇 살이에요? 여러분들 나이 2배 정도 한 3배 정도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 이 수업이 끝날 때 공개하겠습니다. 자, 맹스크, 왕건 태조, 라테이스 홀스 잘 얘기 맞아요. 그러니 이런 게 대답이야 얘들아. 우리 이렇게 수업과 관련된 대답을 계속 해주면 돼요. 질문도 많이 해주고. 뽀규야 나가. 그래서 이어서 석유에 대해서 볼 건데 석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액체 물질입니다. 우리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 중 한 가지죠. 그래서 이 석유는 고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또 언급이 나올 거예요. 자, 석유는 이 설명 그대로 보면 지하에서 생성된 액체 물질이자 혼합물입니다. 야, 피카소 KR48 나가. 은우야 고마워. 구독해. 주영아 1살. 그 주성분은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이자 탄소와 수소의 바로 화합물이죠. 그래서 석유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의 색깔은 얘들아 무슨 색이야? 석유의 색깔. 우리가 석유라고 하면 보통 이런 색으로 석유를 그려요. 네. 아마 질문을 답변을 굉장히 잘해줄 텐데 석유의 원래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검정색의 액체 물질이 바로 석유야. 근데 이것을 우리는 사실 석유라고도 하고 원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석유는 검정색 물질을 띠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미술과 연관을 지어보면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을 섞었을 때의 색깔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석유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혼합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색의 삼원색이 많이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불순물이 많다 보니까 검정색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석유에서 중요한 개념은 그러면 석유 안에는 불순물이 태성아 진짜 고마워. 중섭아 진짜 군대 가기 싫어요. 너네는 잘 가. 그 16살 남학생 친구들 4년 뒤에 잘 가라. 중간 끊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석유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혼합물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서 우리는 실제 석유를 사용할 때 이 불순물을 분별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보죠. 중요 개념, 분별증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분별증류는 매우 중요해. 얘들아, 혹시 분별증류 아는 사람 좀 있어요? 조금이라도 한번 써볼까? 분별, 뭔가를 분별하다, 구별하는 것 같긴 한데 선생님 귀엽다고 해줘서 고마워. 근데 귀여운 스타일은 아니야. 야수, 노노 군대 안 가시? 선생님 군대 전방으로 다녀왔습니다. 최전방으로 갔다 왔어요. 날씨 추웠습니다. 빙하기인 줄 알았어요. 자, 얘들아, 분별증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맞아. 한유리가 분별해서 증류하는 거예요. 준혁이가 과학에서 배웠대. 시원이 2학년 과학 때 배움. 증류탑. 맞아요. 증류탑에서 쓰는 거죠. 세안아, 중요하지 않아. 손흥민 만나는 거 너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자, 덕배, 해병대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맹스크 잘 얘기했어요. 증류탑을 통해서 얘기하는. 자, 그래서 지금 드립 자제해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수업에 조금만 집중해보죠. 자, 분별증류인데 분별증류를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석유가 아직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증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제를 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제를 시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왜 이 불순물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꺼내 쓰기 위해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큰 증류탑이 분별증류를 하는 탑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 보자마자 머리 아플 거란 생각을 해요. 선생님도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니까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얘들아, 위에서 뭐 나오고 그 다음엔 뭐 나오고 지금 윤희가 잘 얘기했어요. 끓는 점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냐? 다음 애니메이션 보겠습니다. 야, 얘들아, 이 그림 뭐예요? 이 그림. 그렇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짱땡은 못 말려에 나와 있는 그 한 장면을 선생님이 가져온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남자 목욕탕의 안에 있는 사우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남자 목욕탕 안에 사우나는 알다시피 너무 더워요. 엄청 더워서 조금이라도 견디다 보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얼추 인원만 봐도 7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는데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야. 만약 이 사우나 안의 온도를 처음에는 30도부터 시작해서 이 온도를 60도, 그 다음 70도, 80도, 어쩌면 100도까지 올렸을 때 과연 이 사우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견딜 수 있을까? 아니죠. 왜냐면 사우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견딜 수 있는 온도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지나버리면 너무 뜨거워 하고 빠져나오는 거야. 바로 이것이 아까 친구들이 얘기해줬던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야. 자, 끓는 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이 이제 증류탑의 그림을 보여줄 건데 끓는 점이라는 말은 뭐냐? 바로 액체가 기체로 변화할 수 있는 온도의 점을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지고 있는 순물질들은 자기만이 가진 끓는 점이 다 달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석유 안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들은 모두 다 섞여 있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끓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증류탑 안에서 계속해서 온도를 끓이게 되면은, 그렇지, 방금 이용이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잘 얘기했어요. 물질의 특성상 가열을 계속해서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이 석유, 원유가 원래 액체로 존재했다가 각각의 불순물이 기체로 변화하는 시점에 위쪽으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분별 증류탑에서
가장 위에 존재하는 것들은 뭐냐? 제일 먼저 기체로 변화하는 친구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자, 제일 먼저 기체로 변화한 애가 바로 여러분들 맨 위에 나와 있는 LPG인 겁니다. 그래서 LPG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휘발유가 나오고, 그리고 등유, 경유, 중유의 순서로 나오는 것이 바로 분별 증류탑에서 우리가 석유 제품을 얻는 순서인 겁니다. 소빈이나 희순이가 과학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술과 과학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술적 제품을 쓰기 위해서 과학적인 용어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은 석유를 분별 증류하는 데 들어가 있는 과학적 원리를 아주 짧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분별 증류탑에서 어떤 제품들이 몇 도에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까지는 알지 않아도 되지만 이 분별 증류에서 끓는 점을 이용한다는 점, 그리고 LPG부터 해서 찌꺼기에 해당하는 아스팔트까지 석유 제품이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분별 증류의 지금까지 끓는 점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분별 증류의 개념이 바로 이거죠. 증류탑에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 순수한 에너지원을 얻도록 하는 게 바로 분별 증류였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분별 증류를 해서 우리가 석유 제품을 진짜 얻은 것을 실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실제 예시 그림 띄워줄게요. 자, 먼저 LPG 가스통이 있죠. 이 LPG 가스는 자동차의 연료도 쓰기도 하고 가정용 연료로도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주유소에서 많이 넣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도 바로 그 예시에 해당을 하고요. 다음으로 등유 보일러라고 하는 우리가 보일러를 쓸 때 보일러 안에 들어가는 등유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엄청나게 유명한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를 보여줬죠. 배의 연료로는 중유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선박을 돌리는 데도 활용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석연료 한 가지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 화석연료까지 하고 여러분들 수업을 마칠 건데, 이 마지막 화석에너지는 바로 액체, 고체까지 설명을 했다면 이제 한 가지 남았죠. 기체 남았습니다. 자, 기체인 천연가스예요. 자, 천연가스는 설명을 이미 다 써놨고 밑에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하에서 생성된 불에 타기 쉬운 기체를 천연가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LNG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Liquefied Natural Gas라고 해서 액체화된 천연가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성분은 메탄이라고 나와 있는데 탄화수소가 아닌 메탄. 여기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메탄 우리 몸에서 나와. 어디서 나와 얘들아? 메탄 우리 몸에서 나옵니다. 보통 밥 먹고 나서 나와요. 밥 먹고 한 30분, 1시간 지나면 나옵니다. 베스핀 가스 아니에요. 그 도니 버밀리언 친구 스타크래 띵띵 게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가스는 메탄 가스는 우리 몸에서 그렇죠.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될 때 방구로 많이 나와요. 실제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가 소가 끼는 방구 때문이라는 주범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는 산업용뿐만 아니라 버스용 연료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밖에 나가서 한번 봐봐요. 지나가는 버스들을 보면 천연가스 버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천연가스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LNG야. 근데 우리 천연가스 버스의 앞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CNG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LNG하고 CNG는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같은 거와 같습니다. 왜냐면 이 CNG는 Compressed Natural Gas라고 해서 원래 있는 천연가스를 굉장히 큰 고압력으로 압축시킨 거예요. 왜? 버스에 싣고 다니려고. 그래서 우리 CNG는 천연가스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천연가스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싶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지키고 있는 영토 중에서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 그곳 어딜까요, 얘들아? 그거 어딘지 아세요? 아는 친구 있어?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곳. 왜 가스를 가스라고 하세요? 영어 잘하는 척 하는 겁니다. 나나나나 독도. GD 친구 독도. 지금 전부 독도라고 잘 얘기하고 있지? 맞아. 독도 정말 맞습니다. 칠광구 얘기도 지금 사실 잘한 거야. 영화 칠광구는 망했지만
그 친강구라는 실제 석유, 그 천연가스를 채취하거나 석유를 채취하고 있는 원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도를 지금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독도 밑에 보면 메탄 하이트레이트라고 하는 천연가스 중에 에너지 효율의 집착도가 굉장히 높은 연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도를 지키면 그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의미도 되지만 그 안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보호하는 것도 됩니다. 실제 그 양은 6톤에서 9톤가량이라고 하고 이 6톤에서 9톤가량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되면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로 약 2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0조만큼의 경제적 가치와 우리 역사에서 꼭 지켜야 할 독도, 그리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더 소중히 하자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운 내용은 선생님이 앞으로 어떤 수업을 할지 수업에 대한 소개를 했고,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의 의미, 그리고 화석에너지 3가지에 대한 종류를 추가로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분별 증류에 대해서 끓는 점의 원리를 이야기해서 과학과 연결을 지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원자폭탄 이야기도 할 거고, 원자력 에너지가 엄청나게 에너지 발전에 좋다는 이야기도 할 거고, 또 신재생 에너지라 그래서 태양 에너지나 또는 뭐 그 외에 수소 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많이 할 겁니다. 아, 얘들아 고마워. 선생님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남이도 수고 많았습니다. 희순이, 서윤이, 왕건, 태조 수고했고, 의학 친구 재밌어 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많이 봐줘서 진짜 고맙고, 그래서 다시 만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2가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주는 과제지, 하트도 붙여줘서 고마워 하영아, 태성이 수고 많았다, 태성이도 철민이 고생 많았다, 준영이도 고생 많았고, 이해가 잘 됐다고 하는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근데 아마 선생님 말이 좀 빠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은 드립들도 많이 들어가서 아, 이 선생님 좀 수업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여기 다시 만나기 전에 화면에 띄어있는 2번에 찾아오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충남 온라인 학습터에 보면 선생님이 오늘 배운 내용을 학습지를 모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좀 좋을 거예요. 의학 쌤 계속 드립해주세요. 드립들이 많아서 좋아. 선생님이 너무 아재스러운 거 말고 조금 즐거운 드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듣기 싫었어? 안 듣기 싫었어? 아, 계속 해달라고? 알겠어요. 듣기 싫었다는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충 심화 영상도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지를 다 끝낸 친구들은 유튜브에 선생님 이름이 황정욱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일요일날 유튜브 채널을 원래 있었던 거에다 영상을 처음으로 올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을 조금 보충하고자.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우클래스라고 검색을 하면 선생님이 오늘 관련된 내용의 심화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추가로 공부를 해보면 좋겠고, 이 채널에 가보면 선생님 메일 주소가, 개인 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개인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오늘 배웠던 수업들 중에서 좋았었던 점, 나빴었던 점, 또는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 이런 점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을 메일을 준다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답변을 하는가 동시에 다음 시간에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간표 어디서 보냐면 선생님은 매주 월요일 3교시,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4시에만 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수업이라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매너 있는 채팅 해줘서 진짜 고맙고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월요일 잘 시작하길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